안녕하세요. 주베크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이론 중 하나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엘리어트는 그 속에서도 일정한 흐름과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이론을 잘 이해하면 주가의 큰 흐름을 읽고 보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 개념, 각 파동의 특징, 주요 지표와의 조합,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개념과 배경.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1930년대에 미국의 회계사 랠프 넬슨 엘리어트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론입니다. 당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이 단순히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며 이 패턴이 일정한 규칙성을 띠고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어트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파동으로 정의했고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엘리어트가 발견한 이 패턴은 5-3 구조로 시장의 추세가 진행될 때 5개의 주요 파동과 3개의 조정 파동으로 나뉘며 이 구조는 다양한 시간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단기, 중기, 장기 주가 예측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분석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상승이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추세 시작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면 이러한 흐름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상승이 몇 번째 파동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투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승이 3파 구간에 있을 때는 강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구성 요소는 5개의 주 파동과 3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5개의 주 파동과 이후 3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승 및 하락 추세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며 각각의 파동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며 각 파동의 특성과 시장에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파 초기 상승. 1파는 상승의 시작 단계로 주가가 소폭 오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주목을 하지 않으며 소수의 선행 투자자들만이 상승을 감지하고 매수에 나섭니다. 초기 상승 단계이므로 주가의 변동은 크지 않지만 상승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구간입니다. 2파 첫 번째 조정. 1파의 상승 후에는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을 겪으며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은 상승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멈추게 되며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파 강한 상승. 3파는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 추세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3파는 주목할 만한 구간으로 일반적으로 1파의 상승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4파 두 번째 조정. 3파의 강한 상승 이후 주가는 잠시 조정을 받게 됩니다. 4파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3파의 큰 상승 후에 나타나는 조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보다는 일정한 수준에서 하락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파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5파 최종 상승. 5파는 최종적인 상승 구간입니다. 3파처럼 강력한 상승은 아니지만 주가는 최고점에 도달하며 상승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수에 나서지만 매도 압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후의 조정 구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5파가 끝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조정 파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조정 파동 ABC 구조. 5파 상승이 완료되면 주가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조정 구간은 A, B, C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며 상승 흐름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A파 조정의 시작으로 상승을 이어가던 주가가 처음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고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지 않더라도 하향세를 보입니다. B파, A파의 하락에 대한 반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A파를 단기적 하락으로 보고 다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10파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10파 조정 파동의 마지막 구간으로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며 A-B-C 조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크게 작용하여 주가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5-3 구조의 파동을 이해하면 현재 주가가 상승 파동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혹은 조정 파동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엘리어트 파동과 기술적 지표의 활용. MACD, RSI, 볼린저 밴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식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다른 기술적 지표들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MACD, RSI, 볼린저 밴드를 결합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MACD와 엘리어트 파동. MACD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3파나 5파와 같은 상승 구간에서는 MACD의 신호선이 양전환을 보이며 강한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파가 시작될 때 MACD 히스토그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어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RSI와 엘리어트 파동.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오파에서 RSI가 70 이상이라면 이는 과매수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며 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A-B-C 조정 파동에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상태로 해석하여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볼린저 밴드와 엘리어트 파동.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오파에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넘어서면 과매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 파동에서 주가가 하한선에 근접하면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한계와 주의사항.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강력한 도구지만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 기업 실적, 정치적 이슈 등 외부 요인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파동의 패턴이 왜곡되거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지나치게 적용하려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복잡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초보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만으로 매매를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보조 지표들과 병행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각 파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6.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실제 사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의미의 회사 A사 주식의 상승 흐름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A사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며 1파, 2파를 지나고 이제 3파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시점에서 MACD가 양전환되면서 히스토그램이 증가하고 RSI가 50 이상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파가 끝나고 ABC 조정 파동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면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A파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RSI가 과매도 수준에 도달하거나 MACD가 하락 신호를 보이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요약 및 마무리.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개념, 주요 구성 요소, 기술적 지표와의 결합, 실전에서의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외부 요인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지표와 병행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활용해 보다 전략적인 매매를 해보시고 이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